안녕하세요, 본부입니다. 오, 예. 오늘은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6시 24분 딱 지나고 있고요. 오, 날씨가요 지금 21도 정도 되거든요. 되게 선선하다고 느껴질 만큼 시원한 날씨네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아침에는 흐린 날씨였는데 해가 뜨지를 않았는데, 저쪽 동쪽 하늘 보시면 해가 이렇게 햇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맑은 하늘 예상이 들고요. 다만 근데 이따가 점심 때쯤에는 소나기가 좀 있다고 하네요. 일기예보를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낮 최고 기온 한 30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평소보다는 좀 기온이 떨어졌죠. 특히 아침, 지금 이 날씨 괜찮은데요. 21도 선선하니 좋습니다. 하늘도 좀 맑은 것 같고 괜찮은 날씨입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보통 초미세먼지 보통 바람이 좀 부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그렇게 개선되진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또 재유행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좀 주의를 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강아지들 이 앞에 잘 지나가겠습니다. 똑같아더라고. 이거 적응한다고 유명한다고. 강아지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는 아저씨 아주머니. 물론 참 당연히 여름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운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 아침이 이렇게 선선하고 걷기에 좋은 날씨가 된다는 게 참 이게 또 새롭네요. 제가 걷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맞이하는 여름이거든요, 사실. 아침이 이렇게 시원했다는 거를 좀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여름에 학교도 다니고 뭐 어디 다른 일하러도 나가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원한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면은 언제가 됐든 그냥 무조건 덥기만 하고, 겨울이면 또 언제가 되었든 무조건 춥기만 하고,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아침 걷기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거, 그러니까 그냥 막 공부만 하던 시절, 뭐 그렇다고 공부만 한 건 아니지만 학교만 다니던 시절, 그 다음에 뭐 일하러만 다니던 시절, 이때는 이렇게 뭔가 주변을 돌아볼 생각을 해볼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이제는 이런 어떤 자연의 그런 느낌, 그냥 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막 먹고 살려고 하는 일, 그런 일을 넘어서 내 주변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이렇게 느낀다는 게 참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뭔가 시도를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네, 오늘도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네, 깨닫게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학교를 졸업하고도 마찬가지죠. 네, 각종 시험들, 네, 많은 시험들을 이렇게 봐왔던 거를 생각하면 참 한편으로는 네, 좀 많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지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시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험에 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모든 시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어떤 시험에 대한 이야기,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앞둔 어떤 시험에 대한 경험이 좀 다소 부족한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수험생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험이라면은 대단히 많이 무수한 시험이라고 할 만큼 시험을 좀 많이 봐온 편이거든요. 첫 번째로 한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시험, 수능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제 기억으로는 말이죠, 1994년 94학년도 시험부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도입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수능의 역사가 대략 이제 30년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대입 학력 평가가 있었죠. 지식 위주, 암기 위주의 시험, 암기 위주의 시험이 있었고요. 그 후로 90년대 중반에 수능이라는 사고력 측정에 조금 적합해진,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입니다. 완전히 적합해지는 아니고요. 그런 수능이라는 시험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험보다는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생각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끔 조금이나 보탬은 된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저도 고등학교 다닐 시절을 떠올려 보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처럼 완전히 어떤 입시 컨설팅 해가지고요, 학생의 능력을 넘어서서 뭔가 외부의 도움으로 플러스 외부의 힘으로 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생겨나긴 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능에 대한 적합도를 어느 정도는 스스로 올릴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과거에는 그게 더 심했고요. 결국 공부는 혼자서 하는 거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죠. 확실히 그런 게 있었어요. 내신하고 수능이 있는데, 내신을 잘 보는 친구가 있고,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가 있었죠.
내신이라고 하면은 예, 일반적인 학교의 시험, 기존의 학력평가 같은 그런 포맷의 학교 자체에서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불리는 그런 시험들이었죠. 만약에 대입제도가 수능이 도입이 되지 않고 그냥 기존의 학력평가식의 예, 시험으로 계속 나갔다면 내신과 대입시험하고는 대입시험이 별로 관계는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능이라는 새로운 시험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좀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걸 목격했거든요. 보통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 말하자면 그 당시에 공부를 잘한다 라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말이죠, 내신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친구들이, 물론 수능을 잘 보는 친구도 있었지만 수능에서는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내신에서 1등을 하다가 수능에서는 심지어 10등을 하게 되는 케이스. 신기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 무조건 외우는 친구구나. 저는 학력평가하고 수능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수능도 기본적으로 암기가 핵심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베이스는 암기입니다. 다음에 약간의 독해력, 말하자면 지문이 길어졌다는 거죠. 다른 게 사실 그렇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문제가 길어졌습니다. 특히 언어 영역 같은 경우, 그렇죠. 언어 영역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외국어도 그렇고요. 과학이나 사회, 어떤 의미에서는 수학도 문제가 길어졌죠. 수리탐구 영역, 사회탐구, 과학탐구 다 문제가 길어졌고, 그 안에서 출제자가 묻고 있는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파악을 했다면 사실 별반, 수능에 있어서는, 저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시험하고의 별 차이는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사고력을 배양하고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닌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이제 가려보겠다 라는 취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베이스는 암기가 기본이고, 그거를 잘 활용하는 수준. 대신에 첫 관문이 다를 뿐이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아주 그냥 단답식이었다면, 이거는 뭐냐, 이겁니다, A는 뭐냐, B입니다, 이런 식이었다면, 나중에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A가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B가 돼야 됩니다. 약간 이런 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일반적인 내신 시험하고 수능의 점수가 좀 달랐던 그런 친구들은 조금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거를 흔히 우리는 독해라고 하죠. 독해력이라고 하죠. 독해력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말이죠. 내신은 오히려 점수가 낮으면서도 수능 점수,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시험이라는 게 심리전이고, 일종의 심리전.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 안에서 이제 찾아야 된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언어 영역 같은 부분. 자,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또 시험을 앞두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유명한 공무원 시험이 있고요. 특히 공무원 5급 시험은 또 유명하죠. PSAT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수능이 베이스가 되는 그런 하나의 포맷인데요. PSAT에서 다양한 또 사고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PSAT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뭐 언어 논리, 그 다음에 상황 판단, 뭐 추리 논증, 뭐 이런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아, 추리 논증이 아니죠. 자료 해석입니다. 다른 시험하고 조금 헷갈렸네요. 특히 상황 판단 같은 거, 상황 판단 같은 과목은 이제는 뭔가 단순 지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죠. 언어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상황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마치 이제 퍼즐을 풀듯이, 게임을 하듯이 시험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일정 정도 머리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능이 개입할 여지가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시험을 대비하는지, 어떤 문제들을 풀어왔는지, 그 사람의 과거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번에 필즈상을 수상한 한국계 미국인 교수, 허준희 교수. 허준희 교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본인이 어떤 퍼즐이나 게임을 좋아했다는 사실, 과거의 수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는 그런 퍼즐을 풀어나가는데 흥미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본인의 어떤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많은 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재미를 느낀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마치 문제를 대할 때 말이죠, 그 문제 자체가 하나의 퍼즐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이제 교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가요? 시사점이 하나 있는 거죠. 평소에 어떤 식으로 이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남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 당시의 상황을 같이 확인을 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번 생각을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떠오르는 거죠. 그런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저는 이제 어떤 전문대학원 시험을 또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결과는 좀 좋지는 않았죠. 그때 그 당시에요. 그러나 좀 아쉬운 일이지만 시험 자체를 잘못 봤던 건 아니거든요. 그 시험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거기에 적합하게 제가 제 인생을 좀 설계하기 위해서도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책을 그렇게 가까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독서의 중요성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특별히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책 읽기, 독서의 중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세상을 대하는 방식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세상을 퍼즐로 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풀어야 할 그런 하나의 퍼즐,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다양한 판단을 해보고 그 안에서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책 읽기가 포함이 됩니다. 책 읽기란 거는 말 그대로 간접 경험이기도 하면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섭렵을 해본 사람한테서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옴과 동시에 아주 좋은 책들을 보면 그 안에서의 논리 구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측면이 결국 두 가지죠. 어떤 지식적인 측면과 논리적인 측면.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접해야 되는 시험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어떻게 해서 그 답에 이르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그 안에 추론이 담겨 있고 논증이 담겨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가능한 분야가 바로 독서인 겁니다. 물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그런 도움, 심장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강의를 들을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제도가 이렇게 갖춰져 있듯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그 방법을 또 찾기 위한 그런 교육들은 대단히 가치가 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도 그런 방법들을 공부해가는 과정에서도 그걸 스스로 자기 것으로 자기가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를 못한다면 사실은 그런 강의나 수업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시험에서 다루는 논리 구조가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예전처럼 단순 지식을 묻는 그런 문제들, 여전히 뭐 그런 분야는 있겠죠. 단순 지식을 묻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어려운 분야,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좀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시험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야의 시험에 있어서는 사실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과거사를 가지고 있는지, 책을 얼마만큼 읽어왔는지,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떤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수준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그런 분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아까 앞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학생이나 수험생 중에 조금은 그래도 어떤 시험에 임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그 지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독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좋은 책들, 고전들이겠죠. 말하자면 고전 자체도 좋겠지만 그 고전을 해석해 놓은 책들, 그 학자들이 그 학자들 자신들의 어떤 그런 논리 구조, 그런 추론 능력, 논증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들을 앞으로 있게 될, 앞으로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시험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재미를 붙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플러스 시험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생각하는 그런 능력,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진짜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 분야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사람의 성향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책 읽기가 재미가 없다면 이런 사람들은 조금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조건인 독서가 들어가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 6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걷는 풍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날씨가 조금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름은 여름입니다.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요. 실내 온도, 실외 온도 적절히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서 행복한 이 여름을 이렇게 계속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